안녕하세요. 리얼공감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한 상태로 있었으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안 올렸고요. 오태민 작가님이 만든 모비코인에 대해서 예전부터 트위터 분들은 비판과 비난을 했었는데 이야, 최근에는 모비홀더 분들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곳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며 홍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모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모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 작가님 영상과 책을 보면서 모빅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오 작가님은 많은 분들이 모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 작가님과 다르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안동 4대 천재님, 모태버스 직원, 구독자 등등 포함해서 오 작가님을 제외하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안동 4대 천재님이 설명해둔 사이트랑 오 작가님이 커뮤니티에 한 번씩 올려주는 글을 보더라도 그냥 여태까지 오 작가님이 한 말들을 정리해둔 정도지 따로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해석한 대로 모빅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요약해서 설명할 거니까 도덕적인 부분과 되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물어볼 경우 추후 제작할 영상들에 최대한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거고 이것만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캐시, SV, 골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것들과 같거나 비슷하고 오히려 지금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등한 편이죠. 하지만 모빅에는 다른 코인과 달리 오태민 작가님만의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청구기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재로 활용할 코인을 미리 확보했다는 겁니다. 프리마이닝에 대해서 지적한 게 또 있는 걸로 아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모빅 프로젝트는 22년 지혜족보에 업로드 되어 있는 대청봉 코인 시리즈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빅 프로젝트는 그때 영상과는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빅은 오 작가님이 지혜족보 책에 비트스톤 아이디어를 썼듯이 일명 로스트 코인 사냥 목적도 있지만 대청봉 코인을 또 봤을 때는 엘리트들이 만든 트래블 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만든 게 우선순위로 보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트래블 룰을 다 알겠지만 트래블 룰이 거래소에 연동된 사용자들의 자금을 국가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인데 세상에는 남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추적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오 작가님이 표현할 때는 중국 부자들이라 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빅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모빅 홀더들과 오 작가님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이 지갑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면 추적할 수 없는 자산이 손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추적은 지금 안 되는데 어차피 가격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이 어떻게 가격을 가지게 하느냐에 대해 오 작가님이 많이 고민하고 현재 분배 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는 원화를 임대료나 배당금의 형태로도 얻지만 대부분 일을 하고 근로를 통해서 얻게 되죠. 오 작가님은 미제스 책을 읽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 대가를 주면 그 무언가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니 가격을 가질 거라고 추론한 것 같은데 이거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공부해보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물은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하기가 쉬우니까 1,000원 또는 그 이하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엄청 높은 산이나 또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려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 100ml 물이
완전 가격이 다르겠죠. 트위터 분들이 책, 커피, 고기를 사서 코인을 얻고 산에 오르게 해서 코인을 얻고 또 비행기 값을 내게 해서 코인을 얻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에 대해서 오 작가님이 답을 하게 된다면 금을 캐는 행위도 사회적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것 같아요. 여튼 오 작가님은 비숙련 노동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모빅을 나눠줄 때 사람들에게 일명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가졌고 지금 이렇게 가격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가격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중앙 중심성 네트워크 이론, 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을 가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대청봉 코인 영상을 보면은 그냥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오 작가님이 10,000개 정도를 초반에 그냥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400만 개를 확보해서 모빅 생태계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게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사실 오 작가님이 모빅을 무료로 기업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빅을 주는 대가로 그 기업의 생태계 브랜드를 얻는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모빅 발행량이 3,400만 개쯤 된다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 개수 더하기 모빅 채굴 개수라서 그렇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했으니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입니다. 근데 3,400만 개를 어떻게 그러면 2,100만 개로 만드냐? 그거는 오 작가님이 보유한 1,400만 개 중 청구가 되지 않는 만큼 공공재로 확보하고, 청구가 된 만큼은 일부 소각을 시켜서 2,100만 개로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빅에 벌써 로스트 코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모빅도 이때 청구가 안 될 거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00만 개 봉인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구와 기간이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청구는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고, 기간은 정해진 블록 앞에 있는 블록체인 정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부를 모두 무효화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을 못 일으킬 거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로스코인 문제가 해결될 테니 비트코인 생태계의 주지 사실이 더욱 확실해져서 비트코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오 작가님 주장입니다. 근데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메시나 마이클 조던한테는 1,400만 개 거의 전부를 준다고 하니까, 이때는 소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총 3,400만 개 그 이상이 총량이어도 생태계의 총 가치가 높아지니까 2,100만 개라는 개수와 상관없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유전자 NFT 사업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NFT는 그냥 예전부터 컬러드 코인이라는 명칭이 쭉 이어졌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88년에 발행된 500원은 마트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땐 다른 500원과 가치가 같지만, 만약에 1988년에 발행된 500원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다른 연도에 발행된 일반 500원들보다는 가치가 높겠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NFT고, NFT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모두 존중하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유전자 NFT에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서 유명인 유전자 코드가 바뀐 1모빅이
일반 지갑에서는 똑같이 1모빅으로 보이지만 컬러드 코인을 인식하는 지갑으로 보면 이게 특별한 코인으로 보이는 거죠. 컬러드 코인을 공부한 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좀 어설프고 굉장히 부족해 보일 텐데 지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 작가님이 호주 몬트비를 끝으로 이제 모든 코인 분배가 끝났으니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책 쓰고 강연하며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고지곧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인지도를 쌓는 행위고 생태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자 노력하는 것,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 작가님 말씀하신 토대로 어느 정도 제 생각을 곁들여서 설명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비직 프로젝트가 오 작가님 주장처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빅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될 것이라는 글도 있고 안 될 것이라는 글도 있는데 또 좀 두 가지 다 논리적으로 부족한 글이 다수인 것 같아요. 또 저와 의견이 다르신 모빅 홀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계속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트위터 비트 맥시 분들과 모빅 생태계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토론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모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과 질문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오 작가님이 책을 읽고 고민을 많이 했으니 모두 인지하고 계시겠지, 혹은 오 작가님과 모빅 생태계에 유능한 분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마이클 세일러든 사토시가 돌아오든 그 누구든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주장해도 갑자기 본인이 사기라고 같이 주장하면 안 되고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게 비트코인 철학입니다. 인간을 개미로 보는 인문학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오 작가님이 저한테 모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미제스나 사토시가 갑자기 살아 돌아와가지고 오 작가님 비트코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지금부터 오 작가님이 방송에서 웃으며 여유있게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영상에서 말을 해도 아주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혼자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하는 의문점과 질문들에 대해서 의미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오 작가님이 지금 로스트코인을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비트코인 맥시들이 의미없다 이렇게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